주산지었냐 우리도 배웁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밑에다가 좀 있다. 자, 넷마블에 대한 부분. 자, 월봉에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넷마블에 대한 부분이 자 보면 결국에는 자 BPS에 대한 부분 자산 가치가 지금 자 보면 7만 1,000원, 6만 7천 6만 7천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우리 그 굉장한 어떤 부분 넷마블 카카오뱅크로 1조 원 유동화를 완료 돈을 막 모은다면서 신장 모멘텀의 길 그래서 굉장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이 넷마블의 카카오뱅크의 1조의 유동화를 이렇게 완료하는 이런 어떤 점. 그래서 자 넷마블은 전일 공시를 통해 바로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자녀 지분 전량 762만 주를 5,143억에 이렇게 처분할 예정에 있다.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로써 3차례 가량 뭐 이렇게 해서 걸쳐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그래서 총 매각 자금 1조 1,000억. 야, 이거 잭팟이 터졌네 보면.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016년에 카카오뱅크 투자 당시 원금이 917억 원에서 야, 이거 큰 투자네. 총 매각 차액이 1조에 달한 걸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면 이 타짜는 여기 있었네. 우리 방준혁 형이 이거 대박인데. 그래서 이로써 스피넥스 인수로 2조 5천억대의 재무적 부담감의 감소와 동시에 신작 개발과 메타버스 NFT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했다는 긍정적. 그래서 캐주얼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 인수에 대한 재무 부담을 줄어들면서 시장에서의 눈길은 이제 신장 모멘텀과 사업 다각화에 쏠리는 이런 점이 되겠다. 그래서 자 넷마블의 4분기 투자 포인트는 스피넥스 연결 편입에 따른 이익 레벨업과 대형 신장 모멘텀이 개시되는 시점. 그래서 스피넥스는 2021년 예상 매출액이 6,578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0억, 당기순이익이 1,500억 가량 전망되는. 그래서 스피넥스는 4분기부터 분기 평균 1,500억 이상의 매출과 300억과 400억의 영업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한편 4분기에 세븐나이츠2와 글로벌 출시가 예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로 기대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사전 등록을 개시하면서 론칭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넷마블은 최근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으로 해서 120억 출자로 40%의 지분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스튜디오 드림과 MOU를 체결하는 아주 공격적인 장기 릴레이턴 가능성 그래서 굉장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슈퍼 개미 뭐 거대 재벌이긴 하지만 준영이 형이 진짜 대단합니다 보면 그래서 역대 탑업인 지분 투자 차익 총액 지난해 영업이익의 17배 와 투자 지수에 사네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 40억 투자한 40억에 투자한 카카오뱅크 지분 1조 넘게 차익 익절 그래서 BTS 신드롬 IPO 효과에 하이브의 지분 가치가 13.26 폭등하는 선의로 나선 애쉬소프트 지분 투자에 1조를 벌었네. 자, 넷마블과 코에이는 좀 부진. 부캐보다 못한 본캐는 머스. 뭐 이렇게 해서. 야, 카카오뱅크 2,600배가 났네, 보면. 2,600, 26배죠. 야, 대단하다. 하이브에 대한 부분, 12배.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3배. 굉장합니다. 코에이와 넷마블은 뭐, 조금 뭐, 본업에서 형들아, 본업에서 준혁이 형 본업에서 넷마블 챙겨주세요 주주가치 제고 좀 해주세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넷마블이 최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1조 이상의 누적 차액을 기록한 가운데 넷마블의 오너 방준혁 의장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눈길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단연 투자의 기재로 불릴만하다. 정말 어떤 투자의 기재 그건 맞죠 보면. 그래서 넷마블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넷마블이 얻은 그 현금이 5천억 가량 그래서 몇 차례 나눠서
부분 보면 1조 776억 원에 이르는, 정말 나도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레전드가 되고 싶은, 난 잘 안 됐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같은 쩌리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크게 장기 투자하면 주식시장에 결국에는 인내심이 다 모든 걸 말해줘. 보면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 넷마블은 인터넷은행 출범 준비에 대한 2016년 3월 카카오뱅크 40억 원을 투자한 3.94의 지분을 얻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증시 상장으로 가치가 급등하는, 그래서 최초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넷마블은 코스피에 대한 부분 가감하게 지분을 나눠 팔기로 했다는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 대단해. 보면 하이브, LC 뭐 주가 폭등 막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어떤 부분. 근데 뭐 본업인 넷마블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준혁이 형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본업인 게임이니까 게임에서 이렇게 파생된 요런 어떤 가까이 있는 걸 잘 챙기는구만 보니까. 그래서 자, 동전업계 경쟁사 투자 내역도 있는데 이쪽으로 대박을 건졌다. 그래서 넷마블은 지난 2015년 넥슨과 경영 분쟁을 벌였던 LC소프트를 돕고자 3,695억 원을 들여 LC소프트의 지분 8.9를 사들이는 넷마블의 자사주를 LC 측에 넘긴, 그래서 넷마블과 LC의 지분 혈맹 관계는 끝났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지분 보유도 여전하다. 그래서 재밌는 점은 선의로 투자한 투자가 1조 이상의 이득, 개이득 이런 부분 되게 야, 진짜 이게 참 잘한다. 그렇게 해서 넷마블은 카카오뱅크에 앞서 먼저 익절했던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최초 지분 매입 시점보다 지분 가치가 374.2로 뛰어들면서 1871억 원의 차익을 내는 그런 어떤 부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캐 투자보다 대박 본캐 투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방위장이 투자한 회사라고 해서 모두 대박진 거 아닙니다. 사실상 본 캐릭터인 넷마블, 아니 본 캐릭터를 좀 잘 챙겨야지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코웨이 인수를 쓴 돈이 1조 7,400억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코웨이는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회사죠 보면. 그래서 우리 준혁이 형이 대단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추가에 있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자,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와줘서 이는 재무제표가 뭐 거의 레전드지. 돈을 엄청 쌓아두고 있는데 좀 배당을 좀 주면 좋은데 보면.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이 한 5조 6천억, 그 다음에 5조 9천억. 야,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만 살펴봐도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이 자 10조 가량, 10조에서 5조 가까이 있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도 그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싼 그런 어떤 기업이 된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정체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늘려나가는 기업, 변두리에 유치한 위대한 기업, 이 빠르게 성장하는 멋진 시장에서 줄어드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고 고전하는 기업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해서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한 이 부분, 그래서 정체된 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는 기업의 변두리에 위치한 위대한 기업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 인기 많고 뭐 그런 기업보다 오히려 더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이 더 낫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피터 리치 형은 철저하게 좀 보면 좀 소외받는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아니 그러면 피터리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우리 방준혁 형이 피터리지네 거의. 피터리지 뛰어넘을 것 같은데 수익이.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뭐 주가에 눌려주는 상황에서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알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